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고혜림입니다. 이번 첫 순서는요, 그 인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가까이 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 인물을 모시고 더 깊이 있게 그 인물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력도 너무 화려하고요. 정말 재능과 이 외모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입니다. 방송인 셰프 서진영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인 겸 셰프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엄청난 파워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시작부터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이력이 정말 화려하신데요. 뭐 방송도 하시고 모델 일도 하시고 셰프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활동을 하게 되신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쌉이라 이런 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공은 뷰티가 맞는데 이제 독립을 일찍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저 길이 내 길이 맞나 이렇게 탐구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오, 전공이 원래 뷰티셨다가 네네. 그러면 또 요리는 아예 좀 다른 분야잖아요. 그렇죠. 뷰티랑 네. 요리랑은 완전 딴 분야긴 한데, 여기에 혹시 제 나이가 나가나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네이버 치면 제 나이가 그대로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초6 때부터 뷰티를 시작을 해서, 뷰티 전공을 한 다음에 헤어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루는 과정에 같이 이제 요리를 겸하면서, 디자이너도 배우고, 이제 요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막 된 거죠. 보니까 막 요리에 관련해서 일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리는 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요리 쪽으로 좀 빠지게 되신 거예요? 요리라는 매력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또 연인, 뭐 지인, 친구한테 이렇게 딱 해주면 그 상대방이 먹는 모습이 그렇게 정말 좋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희열을 느끼고, 정말 행복하다. 나 계속 해주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요리를 하면서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요리를 해줬을 때 뭔가 상대방이 너무 기뻐하고 뿌듯해하고 맛있어하는 모습을 보면 나까지도 좀 행복해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행복해요, 여러분. 근데 진짜 네. 보이는 것처럼 너무 끼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메인은 방송인 겸 셰프가 맞지만 취미로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줄 순 없지만 취미로 컬링 선수고요. 컬링 선수, 야구 선수, 또 취미로 크로스핏, 복싱, 요가 뭐 등등 이렇게 골프까지 하고 있죠. 제가 액티브한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취미 생활을 가지면 아무래도 본업들을 하다 보면 제가 지칠 수도 있는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취미를 같이 병행하면서 제 온전한 라이프를 찾는 거죠. 또 셰프도 하시고 지금 뭐 취미도 뭐 컬링, 야구, 골프, 크로스핏 네. 좀 활동적인 걸 주로 많이 하시는군요. 네, 엄청 활동적인 거 좋아해요. 되게 막 조용한 것보다 확실히 뭐 배트로, 야구 배트로 탕에서 치거나 이렇게 뭔가 승부욕 돋는 그런 게 제 성향에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방송 전에 이 컬링 대표라고 하셨나요? 뭐 그런 네.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쩌다 보니 컬링을 취미로 하게는 됐는데, 진지하게 빠져가지고 이제 직업처럼 이제 서울시로 그렇게 하게 되는 케이스죠. 저는 좀 신기한 거죠. 네. 그럼 취미로 하다가 서울시 대표가 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어디 출전하고 또 이러시는 거군요. 네, 최근에도 계속 출전해서 뭐 금메달도 타고 체중 우승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컬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밝은 에너지가 네. 풍부하신데요. 뿜뿜. 이 화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또 외모가 굉장히 수려하세요. 미인대회 쪽으로도 좀 나가셨다고요? 미인대 출신 맞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91년생이지만 여러분 제가 24살 때 서울 와가지고 첫 시작한 게 미인대회였는데 어쩌다 보니 그게 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성향도 많이 바뀌고 무대에 오르면서 그때 알았어. 이 길이 내 길이구나. 무대를 올라가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 이거 내 거다. 이 무대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버리겠어. 이런 게 네.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타고난 좀 약간 연예인 끼? 그런 게 좀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사실 욕심이 많은 거죠.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은 욕심이 일단 너무 굉장히 들어있고요.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돼버렸죠. 한 가지 저의 바람은 팔색조가 되고 싶다. 만능 엔터테이너 플러스 팔색조. 제 바람이에요. 너무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충분한 감사합니다.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모델일과 요리 관련해서도 일을 좀 꾸준히 하셨는데 또 꾸준히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딱 서울 올 때 다짐한 게 있었어요. 타지에서 혼자 서울 올라와서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거는 세상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되게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짐을 한 게 어떤 갈등이 놓였을 때, 좋음과 나쁨의 갈등이 놓였을 때 나는 그 좋음을 선택함으로써 꾸준히 노력, 최선을 다하자. 물론 서울에 계신 분들이 간절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쟁자들도 되게 많고. 치열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악착같이 버티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견뎌야 합니다. 웃으면서. 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상황이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재능 너무 많으시니까요. 지금은 그럼 어떤 쪽에 좀 주력을 하고 있으신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지금은 강남 쪽에서 요리 아카데미를 이제 가르치는 셰프 일을 하고 있고, 보통 셰프라고 말을 하면 어디서 일을 하세요? 뭔가를 차려서 하시나요? 하시는데, 레스토랑 아직 차린 건 아니고, 보류 중이고, 이제 주방에서 한 3, 4년 정도 이제 일을 했다가, 제가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보조 셰프들 두고, 제가 메인 셰프 하고, 이제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다 가르치는 걸 하고 있어요. 저 안 그래도 어떤 요리 쪽을 가르치는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하시네요. 네. 보통 아무래도 셰프라고 하면 다 그 질문이 자동적으로 지금 그쯤 되면은 그래서 제일 자신 있는 게 뭔가요? 라고 또 나오는데 네. 너무 못 정합니다. 다 자르시는 건가요? 다 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요즘 되게 주력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제 한식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또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식이 또 베스트죠. 저는. 역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식이 베스트. 네, 맞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제가 요리를 못하는 요린이에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요리를 좀 배우려고 한다면 어떤 것부터 좀 접근을 하면은 좀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사실 이게 요리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SNS나 유튜브만 봐도 쉽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다만 귀찮아서라는 게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로 뭔가 요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서 칼질하는 거 먼저 찾아보시면 칼질만 잘해도 요리를 좀 하세요? 라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레시피야 그냥 거기 나오는 대로 뚝뚝뚝뚝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칼질 먼저만 좀 잘하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뭐 라면을 뭐 끓여라, 아니면 뭐 밥을 지어라, 뭐 미역국을 해라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더니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칼질부터 해라. 네, 칼부터 맞습니다. 갈아가지고 칼질도 제대로 해야겠다. 딱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활동하고 계시니까 또 욕심 아까 많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쪽으로 또 새롭게 개척을 하고 싶은지 이쪽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지금 방송인 셰프로서 뭔가 요리에 대한 거를 하고 있지만 저의 최종 목표는 경영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선한 영향력이 돼서 또 상대방 누군가들이 저로 인해서 이제 도전 정신을 얻어가고 영감을 얻길 바래서 그런 쪽으로 더 성장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또 다르게. 결국엔 경영 사업이겠죠,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제 경영 쪽으로 집중을. 네, 결국에는 네. 그거를 하려고 지금 이 모든 걸 막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왜 한 가지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이렇게 많이 하나요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엔잡러 시대입니다. 그럼요. 물론 하나도 되게 중요해요. 하나를 3년 이상 하는 것도 되게 벅찬 일인데 제가 어쨌든 헤어 디자이너라는 것을 꾸준히 초6 때부터 이제 성인 때까지 계속 해보니까 어쨌든 잃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말기라도 괜찮나요? 네. 제가 존경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가수신데 뭐 이름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월드스타신데요. 그분이 뭐 뮤지컬도 하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 뮤지컬 이제 넘버 책을 보면 되게 두껍습니다. 근데 이거를 2권을 같이 외우고 연기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월드스타는 아니지만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나는 왜 저 정도 못해? 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운동은 타고나야 돼. 뭐는 타고나야 돼라는 이 한계적인 단정이 있잖아요. 그 틀이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무한하다. 노력해서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긍정적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네. 말씀입니다. 정말. 네, 제 바람이에요. 2025년에 네. 뭔가 걸맞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네. 저한테도 좀 귀감이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네. 좀 경영 쪽으로 집중을 하고 여러 가지 네. 또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제 경영 말고 네. 좀 이렇게 딱 보시기에도 너무 키도 크시고 네. 뭔가 화려하시고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 다른 활동도 어떤 거 계획 같은 건 없으실까요? 다른 활동이라 뭐 주변에서 너 그냥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더 해서 연예인 쪽 해라. 그냥 너 맞는 것 같다. 너 끼도 많고 어디 가서 끼 철철철 흘린다고 하는데 자빠가 아니고요. 사실 연예인 쪽으로 계속 나갈 의향은 아니고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먹고 살아야죠. 저도 돈 많이 벌고 그냥 이렇게 살면서 때로는 옆집 뭐 친한 언니, 동생, 누나 이제 이런 사람 냄새나고 인간적인 사람으로서 털털하고 그런 매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크죠. 네. 정말 저보다 엄청난 어른이신 것 같아요. 이게 보기에는 애늙은이 성숙해서 그래. 말씀해 주시는 게 네. 엄청난 어른을 지금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텐션, 처음에 느꼈던 텐션과 네. 다르게 또 안에는 꽉 찬 이 알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정말 속이 꽉 찬 사람이다 이런 게 저한테도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많은 말을 이렇게 사이에 좀 짧게라고 하면 짧지만 또 길면 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이게 자신이 초라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항상 술만 찾지 마시고 나가서 놀아야 된다.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시지 마시고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꼭 여러분들이 바랄 수 있는 그렇게 꼭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자신을 믿고 꼭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또 팔색조 미녀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많은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서진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네. 딱 이제 N잡러로 살아가면서 네. 더욱더 분발해야겠다. 아유, 이렇게 분발해야죠.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것들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밝은 에너지까지 받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방송인 셰프 서진영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네가 없는 이 공간과 끝이 없는 새벽이 이렇게 끝난 거니 너에게는 참 쉬운가 봐 온통 너로 가득 찼던 나의 세상이 무너진다 이제 너를 놓아야만 해 너를 보내줘야 해 참았던 눈물이 흘러넘친다 Love is so far 너와 나의 계절은 가고 사랑은 날 잔인하게 태워버리고 제맘 넘는 아픈 사랑이 오늘도 날 자꾸 울게 해 우리 더 사랑했다면 우리 지금 달라졌을까 불이 꺼진 너의 집 앞을 아무리 기다려도 결말이 정해져 버린 너와 나 Love is so far 너와 나의 계절은 가고 사랑은 날 잔인하게 태워버렸다 제맘 남은 앞에 사랑이 오늘도 날 자꾸 울게 해 알아 차가워진 너를 더는 예전 같지 않단 걸 쏟아버린 아픈 말들로 서로를 탓하면서 날이 갈수록 더 멀어져만 가 잔인하게 태워
안녕하세요. 김효빈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3가지 경제 이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시나요? 국내에서 어딜 가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스타벅스가 인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스타벅스 매장이 많은 나라가 됐다는 소식에 주목해봤습니다. 특히 인구가 훨씬 많은 일본을 한국의 스타벅스 매장 수가 결국 앞섰다고 합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스타벅스 매장 수는 2,009개로 일본의 1,991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스타벅스 매장이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인의 높은 커피 소비량입니다. 한국인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으로 전 세계 평균의 약 2.7배에 달합니다. 소비가 많다 보니 스타벅스 매장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입니다. 한국에서는 한정판 굿즈 상품, 뷰 맛집 매장, 프리미엄 스토어 같은 차별화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속도로 매장이 늘었는데요. 2016년 한국 스타벅스 매장은 1,000개였는데 8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약 3일에 1개꼴로 새로운 매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와 관련된 아쉬운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1월 24일부터 스타벅스 일부 음료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톨사이즈 기준으로 22종의 음료 가격이 200원에서 300원가량 인상됐는데요. 예를 들면 아메리카노는 4,500원에서 4,700원, 카페라떼는 5,000원에서 5,2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원두 가격 상승, 환율 변동, 운영비 증가 등을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커피 원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많은 커피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벅스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음료의 가격을 유지하거나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격 인상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수는 늘고 있지만 가격 인상 소식은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의 정비 인력 부족 문제를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국내 LCC 업계가 정비 인력 부족과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정비사 1명이 담당하는 항공기 수가 지나치게 많아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는 정비사 1명이 평균 11대에서 16대의 항공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CC들은 그보다 많은 평균 17대의 항공기를 1명이 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일부 LCC는 정비사 1인당 20대 이상의 항공기를 책임지는 경우도 있어 과부하 상태라고 합니다. 정비사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인력을 줄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항공업계는 승객 감소로 인해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 여파로 정비 인력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항공 수요가 급격히 회복되면서 정비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인력난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정비 인력 부족으로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LCC 항공기에서 기체 결함이나 정비 문제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비 인력 부족이 장기화되면 항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LCC들의 정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부 정비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항공사들도 정비 인력 확보를 위해 채용을 확대하고 기존 인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남성 전업주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전업주부가 되는 남성이 2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는 남성이 점점 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남성 전업주부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을 여성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특히 기업들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정부에서도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면서 남성들의 육아 참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전업주부가 되는 건 아니겠죠.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 후 복직을 고려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이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육아를 하면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 퇴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전업주부로 전향하는 것은 가족 내 성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가정을 책임지고 여성이 육아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남성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편견을 가진 시선이 존재하는데요. 일부 남성 전업주부들은 사회적 시선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한데요. 우선 기업 문화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진 고용 안정성 보장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전업주부 남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 동안 주목받은 경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경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효빈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두 가지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이 강남권의 이 최대 정비 사업으로 꼽히는 개포주공 6단지와 7단지 재건축 수주전이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나란히 현장 설명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 한남 4구역에서 맞붙었던 두 건설사들의 리턴 매치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개포주공 6, 7단지는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총 사업이 1조 5천억이 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난달 21일 열린 시공사 선정 현장 설명회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비롯해 총 10개의 건설사가 참여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강남권, 특히 개포주공의 재건축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개요는 어떻게 해도 될까요? 네, 이번 재건축 사업은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높이로 총 21개 동 2,698가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분당선 개포동역이 35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양정초등학교와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어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네, 지하철도 지나고 있고 특히나 여기는 학군이 좋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뭐니 해도 이번 수주전에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건요, 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리턴 매치 성사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내 리턴 매치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개포 6, 7단지 수주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삼성물산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의 참여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건설사는 이미 지난해 한남 4구역 수주전에서 맞붙은 바 있었는데 당시 삼성물산이 현대건설을 제치고 한남 4구역 시공권을 따냈었습니다. 네, 한남 4구역에 관해서도 저희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강남 정비 사업의 핵심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개포 주공 재건축, 이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이번 개포주공 6, 7단지 수주전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향후 강남권 다른 정비사업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남권에서 가장 큰 규모로 꼽히는 압구정 3구역 등 후속 사업지 수주에 있어서 이번 수주전이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수주전에서 기존에 어떤 사업에 재건축 수주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누가 이렇게 선점하게 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천 쪽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강화군 남단이 이 글로벌 화해 유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세계적인 화해 유통 기업이 참여를 하면서 사업이 더욱더 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강화 남단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 자유구역 지정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인천 청라와 강화군은 글로벌 화해 산업 허브 조성 사업이 추진될 핵심 지역 중 하나인데 인천경제청은 세계적인 화해 유통 전문기업 가든 센터 어드바이스로부터 투자 의향서 LOI를 전달받으며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네덜란드의 가든 센터 어드바이스사가 참여해 글로벌 화해 유통센터 설계 및 디자인을 맡게 됩니다. 또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통해 스마트팜을 활용한 생산 허브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인천이 화해 물류 허브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세계적인 화해 유통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협약을 계기로요, 이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 광화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해서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인천 강화군은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강화 남단 일대 20.26km제곱미터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사업에는 10년간 약 3조 7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강화 남단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걸까요? 네, 강화 남단에는 그린바이오, 스마트 농업, AI 기반 물류, 해양 레저, 관광, 산업 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인천 강화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서 향후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산업부 자문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강화 남단도 같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더불어서 강화 남단까지 이 글로벌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투자 유치가 본격화되게 된다면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또 다른 소식 전해진다면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나연입니다. 오늘은 반짝반짝 별과 관련된 장소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천문대인데요. 시립서울 천문대입니다.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이 천문대는요, 5선 광나루역과 근처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참고할 점이 있다면요, 월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이기 때문에 이날을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사전 예약을 통해서 더 많은 체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천문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봤던 천문대의 추억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옥상에 올라가서 과자 봉지를 들고서 과자를 먹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지구과학의 과학 수업이란 연장선의 느낌 때문에 그렇게 낭만적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게 참 낭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낭만을 담은 천문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5가지 프로그램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천문 과학 지식 프로그램, 그리고 과학 문화 보급 프로그램, 그리고 체험활동, 과학 저변 프로그램,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프로그램인 천문 과학 지식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안에도 무려 세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단체 별자리 여행은요, 일단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제작해준다고 합니다. 천문과학과 관련된 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계절별 별자리를 찾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천체 관측실에서 태양과 그리고 다양한 행성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 후에는 천문 공작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천문 공작 프로그램은 이 말 자체가 살짝 어색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행성을 직접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동글동글한 행성을 만드는 건데요. 저는 어릴 적에 종이 접기를 통해서 동글동글한 토성 그리고 태양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되게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접는데요. 그 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만들기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이런 천문 공작 프로그램을 즐기시길 추천하고요. 이것은 가지고 놀기도 좋고 전시하기에도 참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봐야겠죠. 천문 공작 프로그램 이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진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 가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내가 천체와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이렇게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진로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만약에 중고등학생 때 갈 수 있었다면은 갔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넘어가서 천문 과학 보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심 속 별빛 산책이라는 이름인데요. 이름조차도 너무 낭만적입니다. 도심 속에서 어떻게 별빛을 산책할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천체 투영광을 통해서 광활한 우주를 경험하고 그다음 망원경을 통해서 직접 천체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성인도 관측할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별멍 스테이가 있습니다. 이 말 참 들어본 적이 저는 없었는데요. 별멍입니다. 네, 저는 물멍과 불멍 경험은 있는데요. 별멍 경험은 없습니다. 제가 뛰다가 러닝을 좋아하는데요. 한강을 뛰다가 왼쪽을 딱 봤을 때 그 광활한 그런 광활함이 주는 물멍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캠프파이어를 갔을 때 불을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 게 참 기분이 좋은데요. 별멍은 어떠한 기분을 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누워서 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별망 스테이를 가장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별망 스테이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별과 그리고 음악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별만 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곁들여질 수 있는 낭만적인 음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망 스테이 놓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은 이어서 지금 참가 모집 중인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요, 2월 도심 속 별빛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부터 정원 마감까지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총 4차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7일, 8일, 그리고 21일, 28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오후 7시 반부터 9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능하신 날짜를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체 투영관에서 천체를 관측한 후 그 다음에 슬라이딩 돔 그리고 원형돔에서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소식을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테마가 있는 천문학입니다. 태양계 천체들의 이름과 기호 속에는 다양한 신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신화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신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천체 관측이 진행됩니다. 2월 14일 금요일과 15일 토요일에 이루어지고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자리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리고 역사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떠한 것을 모집하고 있을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한 개만 있으면 되게 낭만적이고 예쁜 근사한 사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어떻게 찍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스마트한 우주 담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전체 사진 촬영법과 그리고 보정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중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모집을 하고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성인은 모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성인까지 늘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고 싶거든요. 네, 그렇게 제가 3가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줄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한 줄 요약은요. 바로 별 보러 가자. 뚜벅이도 괜찮아입니다. 대중교통을 통해서 강나루역 5호선에 있으니까요. 저같이 차가 없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가서 별을 보고 근사하게 낭만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천 BGM은요. 별 보러 가자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낭만적인 경험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나연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웠던 겨울도 어느덧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어디 놀러 가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새로운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산뜻한 꽃내음이 가득한 축제, 바로 휴에리 유채꽃 축제인데요. 휴에리는 수많은 꽃들과 한라산 풍경이 더해져 더욱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꽃 정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유채꽃 축제에서는 유채꽃밭, 동백정원, 수국 온실 등 정성스럽게 키운 다양한 꽃을 공원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더욱 풍성한 축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유채꽃과 동백꽃이 궁금한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우정 스냅 그리고 결혼 스냅 등 다양한 사진을 찍기 좋은 장소를 인정받아서 겨울 제주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휴에리 유채꽃 축제에서는 유채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체험거리 그리고 동물 먹이주기 체험, 또한 전통놀이 등을 함께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아이를 동반한 가족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축제가 되겠습니다. 네, 꽃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전통놀이 체험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접하기 힘든 전통놀이를 경험할 기회를 마련하고 또 어른들에게는 옛 생각이 나는 추억의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굴렁쇠 체험, 돌탑 쌓기, 투호 던지기, 널뛰기, 또 고리 던지기 등 여러 전통놀이를 휴에리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며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흑돼지와 놀자 체험, 미니 돼지 교감 체험과 더불어 산토끼나 돼지, 염소, 말 등 동물 먹이주기 체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시에서는 만나보기 어려운 동물 교감 체험이라니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방문해주시는 방문객분들은 나이에 따라서 요금을 다르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인의 경우는 13,000원, 청소년은 11,000원, 어린이는 10,000원을 받고 있고요. 단체의 경우에는 순서대로 9,000원, 8,000원, 7,000원 순으로 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35개월 미만의 아이의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또 단체 요금의 경우에 적용되는 직구는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또 반가운 소식으로 25년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공부하느라 고생한 우리 수험생분들 휴에리 유채꽃 축제 방문해보셔서 재미있게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축제 운영 시간과 방문 일정에 맞춰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운영 시간은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됩니다. 2월까지는 동절기로 구분되어 오후 4시 30분까지 입장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3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로 구분되기 때문에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너무 늦지 않게 방문해 주셔서 다양한 체험 활동 즐기시길 바랍니다. 또 체험 프로그램마다 이 오픈 시간이 굉장히 다르게 운영이 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크게 유의해야 할 점이 많지는 않은데요. 다만 최근 이어지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해 유채꽃 개화 시기 그리고 동백꽃의 개회 여부 등이 다르게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미리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휴에리 유채꽃 축제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한 편리한 편의시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매표소와 매장에서 휠체어와 유모차를 대여하실 수 있고요. 또 고령자를 위한 지팡이 대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방문객께서는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단체 관광버스 기사 휴게시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단체객들의 편안함을 이용한 고려관광도 다양하게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울러 차량 이용 시에는 내비게이션에 휴에리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서귀포지선 623번 혹은 624번을 타시면 휴에리 앞에서 바로 내려주신다고 하네요. 자세한 노선 검색은 제주 버스 정보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겨울 따뜻한 제주도에서 가족, 연인, 그리고 친구와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휴에리 유채꽃 축제 전해드린 아나운서 김민희였습니다.